이번 시간은 저와 함께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면접에 꼭 이것만은 표현해라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나의 1분 PR, 내가 1분 PR할 수 있는 자기소개를 좀 준비를 해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1분 PR은요, 그냥 나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PR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세일즈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만든 디자인이 시장에서 어떻게 잘 팔릴 수 있을까, 잘 전달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 회사에 나를 뽑아줄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의 직무와 회사와 이런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남들과 차별화된 그런 나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 아니면 내가 이 해당 직무를 위해서 노력했던 거, 내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열정을 발휘했던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저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1분 자기소개를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할 때는 내가 내용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면접관님들은 책 읽듯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1분 자기소개에서는 자연스러움이 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첫인상이다. 우리가 첫인상 중요하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자기소개 또한 내가 들어가서 처음 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첫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1분 자기소개에는 내가 왜 지원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왜 자신이 해당 기업에 적합한 인재인지 이러한 것들을 면접 때 1분 자기소개 때 잘 표현을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자연스러움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외운 걸 빨리 잊어버리지 않고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책 읽듯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땡땡 직무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장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 없이 무미건조하게 어떤 마음이나 이런 전혀 담기지 않은 그냥 쭉 책 읽듯이 읽는 그런 자기소개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면접관에게 대화하듯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안녕하십니까. 땡땡 직무에 지원한 송정아입니다. 네, 저에게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장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서 조금 더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지만 내가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하는 능력들도 좀 길러보시면 면접 때 훨씬 더 괜찮은 인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을 볼 때는 특히나 실무진 면접이나 임원 면접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 면접을 볼 때는 아무래도 실무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한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역량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임원 면접을 할 때는 벌써 실무에 대한 것들은 걸러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임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워낙 이분들은 오랫동안 회사에 대해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애정이 남다르시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에 대한 그런 애정과 그리고 조직에 잘 융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는 면접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면접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면접에 있어서 점수를 잘 받는 고득점자를 보면요. 첫 번째가 좀 밝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밝은 느낌의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조금 내성적이거나 좀 너무 차분한 사람들은 조금 이러한 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의 긴장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거나 너무 여유가 있는 것도 좋진 않겠죠. 그리고 면접관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당황하게 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항상 침착하게 그 질문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가끔 동문서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면접관 되게 답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면접관이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는 정말 예의가 바르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면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해서 꼭 면접관님에게 더 많은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예의가 바르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제가 그 부분에서 많이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다행히 이왕이면은 내가 이왕이면 같은 사람이라면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원할 수밖에 없겠죠. 자, 면접에 있어서 점수가 나쁜 지원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있어야지 저 친구 뭘 맡겨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항상 자신 있어 보일 수 있도록. 근데 그 자신은 자신감이지 절대 자만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동문서답하면 안 되겠죠. 모르겠다라면 내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질문의 의도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다. 그러면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 표정 관리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지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정말 준비되어 있는 정말 뻔한 대답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최하 점수의 면접자가 되지 않고 내가 고득점자가 될 수 있도록 면접도 많이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면접에 대한 첫인상 우리가 중요한데 그 면접에 있어서 평가하는 걸리는 시간을 보면 평균이 2.6분이에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나에 대한 첫인상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지만 저에 대해서 빠르게 제가 저의 외모, 저의 비주얼, 제 말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분 어떠할 것 같다라는 나름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과 면접실에 문을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걸어 들어가는 모습, 1분 자기소개하는 모습,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 요소에 있어서는 보면 첫 번째가 얼굴에 대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투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안녕하십니까 이 한마디에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정,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이 말투 하나에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밝은 표정과 자신감 있는 말투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자세나 외모, 복장 이런 부분도 여러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감점이 되는 모습을 보면요. 요인을 보면 여성 지원자들은 화장, 무표정, 지저분한 머리 모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남성 지원자들도 마찬가지 눈빛, 눈매, 표정. 다 얼굴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들을 잘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밝다라고 해서 그냥 너무 밝은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긍정의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옆 사람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표정이 다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미소를 짓고 옆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긍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는 일단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하시고요. 자, 결론부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 네, 저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증명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자, 올바른 경어와 존칭, 그리고 미소. 자, 그리고 대답을 할 때도 한 템포 쉬었다가, 본인의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 네,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바로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 네,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결론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천히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게 좋고요. 대답은 너무 길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 2분 내로 여러분들 답변을 마치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 나의 감정을 드러내시면 안 되겠죠. 간혹 학점이 왜 이렇습니까? 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표정 관리들, 그리고 단점을 무조건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완하고 있다,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까지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면접관이 기뜸한 금기어를 보면요. 그냥 단답형이에요. 운동 좋아해요? 예. 취미가 이거예요? 예.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나에 대한 답변을 덧붙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경험해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러한 부분은 신입사원이 아니라 신입생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여유 있는 유머, 자상하고 싹싹한 태도,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어떻게 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내가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든지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해당하는 회사에 맞게끔 준비를 해 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남성복팀에 지원하면서 내가 다른 포트폴리오를 했던 것들을 가져가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 내가 하는 직무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꼼꼼히 준비를 하고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밝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내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정말 성공적인 면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연습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연습을 통해서 면접에 성공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